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목사님처럼 용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은 목사님보다 10번을 더 갔다 왔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혁명하시는데 저는 이거 혁명하다가는 감옥 가는데, 혁명하다가는 죽는데 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목사님이 시원하게 지금부터 249일 전 작년 6월 8일에 청와대 앞에 분수대로 가서 너는 문재인을 물러가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249일 동안 문재인 코앞에서 땅바닥에 얼음 위에서 끝까지 지금 싸우다가 오늘 오전에 8시에 그 텐트고 뭐고 다 철거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잡혀가셨다가 서울중앙법원 바로 법정까지 구속 적부심 판단을 하러 갔다가 또 범아가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죠. 여러분, 기도 때문에 또 살아났습니다. 변호사도 예를 많이 쓰셨지만 여러분들의 단결과 기도로 우리 목사님 감옥에 안 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광란, 이 문재인 일당이 100년을 집권하겠다고 하는 이 촛불광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때만 되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저 국립묘지 현충원에서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고 하는 이 도의 미친 소리를 KBS 통해서 연속적으로 10회나 방송을 하는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 촛불광란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촛불광란의 그 주범은 제 옛날 다 좌파할 때 동지입니다.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가 이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환경단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부터 정의당 심상정의, 민중당 이석기당, 해산된 당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참수를 해서 그 참수대, 단두대를 가져오고 잠수해서 이 박근혜 머리를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공으로 땅바닥에 굴리면서 차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그 잔인함이 프랑스 대혁명 1789년보다 더욱 잔인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서 국회를 둘러싸고 만약 탄핵 결의를 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근혜의 선거대책본부장 하던 김무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유승민 62명이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또 탄핵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구속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장, 빨갱이 잡아놓는 국가정보원장 4명을 다 구속시켰습니다. 국군보안사령관 이재수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적폐다, 박정희는 쿠데타 세력이요 유신 독재자다, 적폐다, 그 딸 박근혜도 적폐다, 이명박도 적폐다. 대한민국의 이 머리와 그리고 이 뼈대와 척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모든 역사 자체를 적폐로 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아니다. 김정은하고 같이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자고 했지만 김정은이 대꾸를 안 해줬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이들이 다 힘을 합쳤는데 이들은 모두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민단체, 정당, 각 정당 정치인들 다 모여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는 모두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나눠서 집중적인 공약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해서 이제 100년 집권을 내다보기 위해서 토지 국유화, 그리고 주택 매급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종교도 정광훈이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목사가 아니지 않냐? 뿐만 아니라 언론도 조중동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온 대한민국을 모두 벌겋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국가위기,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뭉쳤습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위대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300여만의 애국 시민이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모두 모여서 저 빨갱이 주사파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에 놀라서 저들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를 다 임명했던 조국이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국이보다 더 사회주의고 더 빨간 추미애가 토지 자체를 국유화하자는 추미애를 또 법무부 장관에서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수백 개를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저것은 문법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적화부 장관이 추미애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인영만이 아니고 박원순이도 토지 국유화, 모두 다가 토지를 국유화하자는데 토지 국유화는 공산화, 적화의 알파요 오메가가 바로 토지 국유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노력하는 데 비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어떠냐? 우리가 아무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으니까 미친 자를 끌어내자 하더라도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에 협력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시민단체 태극기도 4개, 5개 나눠져 있고 정당도 나눠져 있고 우리들의 분열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이 위기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이 아까 여러분 개구리 그 그림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바로 적화 통일의 위기에 있다.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북한 김정은이 핵 무기를 개발했는데 세계 6번째 6대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핵 위력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무역량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중화패권주의, 시진핑의 패권장악과 이 중화패권주의가 1대1로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역사요 자기네 땅이다. 이래서 한반도 전체를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속국처럼 바라보고 문재인이 수행원이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얼굴이 다 뼈가 부러져도 사과 한 마디 못 받아내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국제적인 지정학적으로 바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과 그리고 김정은 조선노동당의 이 핵무기, 이 양자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다. 제가 아까 좌익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빨갱이는 1990년 소련의 붕괴와 동독의 붕괴, 전 세계 40개 되는 빨갱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북쪽은 망하기는커녕 우리가 가지지 못한 수소폭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중국은 망하기는커녕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가 무역량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상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보면서 이 남쪽에 엎드려서 다 항복하기 직전 또는 항복했던 자, 어떤 주사파들은 저와 같이 경기도에 같이 근무하다가 요즘에 다시 저 빨갱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 가야 먹고 살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부산의 그 빨갱이한테 이 노무현 문재인 그 사단 부림 사건 그 징역을 8년 산 친구입니다. 제 후배인데 도로토로 갔어요. 이렇게 죽었던 빨갱이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죽기 직전에 빨갱이들이 다시 청와대에 대한민국 핸들을 잡으면서 여기에서부터 취직 자리를 위해서, 청와대에 취직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 더불어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의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민중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KBS에 취직하기 위해서 KBS 기자들은 KBS 사장이 되기 위하여 언론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좌익적인 언론 노조, 정교조의 눈치를 봐야만 그래도 특별한, 여러분 아시는 그 학교 교장으로 또 인용이 되기 쉽다. 교육감도 전국에 거의 다 좌익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학교가 다 그렇게 점점 더 적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판사들도, 제가 데리고 있던 운동권에서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판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장판사인데 다 판사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또 고시 공부했습니다. 1987년부터 20년간 전대협 6년과 한총련 15년 20년간 배출된 전국의 대학교 운동권 학생들, 총학생 회장과 이 운동권 학생들이 임종석 이인영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곳곳에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시험을 봐서 고위 공무원이 되고, 영화계에 나가서 영화 기생충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국대 학생운동권들이 나가서 저 기생충을 만들고 천만 관객을 물리는 많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좌익 빨갱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가서 우수한 인력이 거기에 꽉 박혀서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KBS에 들어가서 영상이나 보도가 전부 빨갛게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5%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동조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62명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KBS, MBC, SBS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교조 학생들부터 중학생부터 전부 박근혜는, 정유라가 바로 박근혜의 딸이고 박근혜의 정유가 정은혜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청와대에서 구슬했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400조나 되는 돈을 스위스령에 숨겨놓다. 아무리 3년 동안 찾아도 이런 자리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임기 전에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32년형을 받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15년씩 징역을 받는데 아무도 석방 하나 소리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왜? 그 소리하고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율은 탄핵 당시에 5%밖에 안 되고, 이명박도 인기가 없어서 10%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하고 표 떨어져서 당선 안 되니까 나 당선된 다음에 보자.
4.15 총선에서 되고 난 다음에 보자.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도 하루에 수십 명이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 3분의 2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따져보자. 여러분, 악령이 이 성령을 뒤덮고 악령이 지금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치된 다음에 악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악령이 우리를 침범할 때 즉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배치 달고 난 다음에 싸우겠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두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정광훈이는 지나치게 극우다. 교회 안에서도 지지를 못 받지 않나? 대형 교회 목사들도 지지 안 하지 않나? 정광훈이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교회도 조그만하고 말하는 데는 왜 계속 욕만 하고. 왜 정광훈을 따라갔냐? 저보고도 많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점잖으신 목사님들이 정광훈 옆에 가지 마라, 당신같이 점잖은 사람이 왜 정광훈 옆에 가느냐? 무수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한국 현실 아닙니까? 누가 과연 저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 주사파를 끌어내서, 운전대에서 끌어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일 앞에 서서 문재인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려고 싸우는 사람이, 그게 정광훈이든 박광훈이든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따라가서 힘을 실어주고 뭉치고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왜 당신은 자유한국당에 26년이나 있다가 한 번도 탈당 안 했는데 왜 탈당을 했느냐?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승민의 요구대로 탄핵을 따지지 말자. 두 번째, 자유한국당을 깨고 신당을 만들자.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3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을 없애는데, 제가 당은 절대 없애면 안 된다. 지금까지 당을 해체한 적이 있고 이름을 바꾼 적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대통령 선거 때였다. 제가 처음에 입당할 때는 민주자유당이었습니다.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신한국당, 그 다음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 때는 한나라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새누리당, 그 다음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 때 자유한국당. 절대로 총선 때 이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승민의 8석밖에 안 되는 유승민의 그 탄핵 배신자 문의 요구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수호의 종갓집 자유한국당 108석이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다 바꾸고 다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을 끌어내고 어떻게 김정은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뭉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유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를 빼고 우리가 그럼 표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중도다. 이 중도가 뭘 말합니까? 중도는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운전대를 잡은 다음에 KBS도 계속 나팔을 불어대고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돈을 골목마다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중도가 전부 이 왼쪽으로 계속 가져갔습니다. 지난 제가 이 정치를 보면서 선거를 할 때마다 중도로 간다, 표를 받기 위해서 중도로 간다는데 이 중도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좌클릭입니다. 중도라는 것이 바로 북한으로 가까이 가서 햇볕 정책 퍼주기. 중도라는 것이 중국하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일본에만 하더라도 제가 운동권에 있을 때는 일본의 일교조, 바로 우리 정교조보다 더 빨갛습니다. 천황의 기미가요도 부르지 않는 이런 빨갱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바로
교원노조가 1교조입니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 사회당 다 망해서 일본만 하더라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미중 바로 패권 경쟁 시대에 미중 대결을 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중국을 무릎 꿇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유럽의 지금 브렉시트라든지 이 EU 이런 것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의 문재인만 계속 중국으로 시진핑의 중국몽, 시진핑의 1대1로 김정은의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의 수소폭탄 여기에 무릎을 꿇고 평화를 구걸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반미 반일, 이거 죽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미 반일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이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좌클릭을 계속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 대한민국에 그나마 남아있던 십자가는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 몸이 아프지만 나 죽겠다, 나 청와대 앞에 가서 죽겠다, 이렇게 싸움에 나섰고 이것이 오늘 249일째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원래 선거에 이겨야만 정당이죠. 그러나 기독교 자유당은 고영일 대표와 계십니다만 4번이나 선거에 떨어져서 4번이나 해산됐죠. 떨어지더라도 십자가를 똑바로 들고 있어야 기독교 자유당이지.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정당이 해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당 부신하고 이렇게가 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과연 기독교 자유당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표가 급하고 아무리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죄 없이 마녀 사냥으로 인민재판 받아서 32년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 이것이 정신 똑바로 박힌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애국자도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압제자에게도 우리가 피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기독교 자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벌써 3번 했습니다. 도지사도 2번 했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당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배지 달기 위해서 당 만든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파키스탄 악령에 의해서 붉게 적화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원 목사님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 모인 태극기 애국시민 그리고 기독교 애국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정당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하고 바로 이 정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광장과 여의도 국회 모두 함께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합치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이제 3월 1일 이 태극기 애국의 이승만 광장에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꿔서 통합신당으로 한다는데 뭘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생기는 그 통합신당 이 당의
대표와 모든 국회의원들은 3월 1일 이승만 광장, 2월 29일 이승만 광장으로 반드시 나오실 것을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사파 아닌 사람, 주사파면 그날까지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모두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배지든 간에 모두 다 3월 1일, 2월 29일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애국 시민운동을 함께 펼칩시다. 기독교 자유당과 우리 자유통일당도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국민혁명 의장님과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오신 많은 애국시민, 호국 시민단체, 또 이 고교연합 등 이 많은 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구하고 반드시 문재인 끌어내고 김정은 끌어낸 다음에 반드시 자유통일 저 백두산까지 태극기와 십자가를 힘차게 휘날리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부어해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